어둠이 짙게 깔린 산의 심장부. 집채만 한 바위들이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위태롭게 솟아있고 비에 젖은 나무잎들은 절망적인 무게를 이기지 못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바로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평화로운 보금자리였던 이곳은 지금 거대한 자연의 분노 앞에 속수무책으로 핥히어진 상처뿐인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작은 생명이 훗날 산의 군주와 마주하고 숙적에게 용감히 맞서 싸우며 스스로의 운명을 뒤바꾸는 거대한 이야기의 시작이 될 줄은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진돗개라는 이름에 새겨진 충직함과 강인한 생명력, 그것이 이 작은 존재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는 한 생명이 다른 생명을 구원하고 종을 뛰어넘는 위대한 사랑이 어떻게 기적을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이 영상을 편안하게 시청하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채널은 유산을 따라서입니다. 이제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장대비가 미친 듯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산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짐승의 포효였고 굵직한 나무들을 장난감처럼 부러뜨리는 파괴의 협주곡이었습니다. 천지를 가르는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잠시 드러나는 숲의 풍경은 아비규환 그 자체였습니다. 뿌리째 뽑힌 나무들이 서로 뒤엉켜 거대한 무덤을 만들고 있었고 흙과 돌이 뒤섞인 급류는 모든 것을 집어삼키며 계곡을 따라 무섭게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지옥도의 한가운데 진흙과 나뭇가지 더미 속에서 아주 작은 흰색 털 뭉치가 가냘프게 떨고 있었습니다. 태어난 지 이제 갓 2달을 넘긴 진돗개 강아지. 아직 이름조차 없는 아이였습니다. 녀석의 하얀 털은 흙탕물에 더럽혀져 회색빛이 되었고 온몸은 추위와 공포로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녀석의 작은 코는 필사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익숙하고 따뜻했던 어미의 전 냄새, 든든했던 아비의 채취, 장난치며 뒹굴던 형제들의 냄새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코 속으로 들어오는 것은 비릿한 흙 냄새와 차가운 비 냄새, 그리고 희미하게 섞인 죽음의 냄새뿐이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녀석의 세상은 완벽했습니다. 자애로운 어미의 품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였고 늠름한 아비는 숲의 그 어떤 위협으로부터도 가족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였습니다. 4마리의 형제들과 엎치락 뒤치락하며 어미의 젖을 다투고 따스한 햇살 아래서 서로의 꼬리를 물며 장난치던 기억이 아련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행복은 단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갑작스러운 폭우와 함께 시작된 산사태는 그들의 아늑한 보금자리를 순식간에 휩쓸어 버렸습니다. 어미는 마지막 순간까지 품속의 새끼들을 지키려 안간힘을 썼지만 거대한 자연의 힘 앞에서 어미의 모성애는 너무나도 무력했습니다. 끔찍한 굉음과 함께 흙더미가 쏟아져 내렸고 그 순간 어미는 마지막 힘을 다해 녀석을 옆으로 밀쳐냈습니다. 그것이 녀석이 기억하는 어미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녀석은 차가운 진흙탕 속에서 홀로 뒹굴고 있었습니다. 주변은 온통 암흑이었고 귓가는 오직 폭풍의 울부짖음만이 가득했습니다. 낑낑 깽. 녀석은 목청껏 울부짖었습니다. 어미를 부르는 소리, 아비를 찾는 소리, 형제들을 애타게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애처로운 울음소리는 거대한 폭풍의 교향곡 속에 너무나도 쉽게 묻혀버렸습니다. 대답 없는 외침은 이내 절망으로 바뀌었고 녀석은 탈진한 채 흙탕물 위에 엎드렸습니다. 천은 빠르게 식어갔고 작은 심장은 금방이라도 멈출 것처럼 가쁘게 뛰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아주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진돗개에게는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도 자신의 집을 찾아 돌아오는 경이로운 귀소 본능이 유전자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녀석에게 그 본능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돌아갈 집도 기다려줄 가족도 모두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녀석의 세상은 이제 아무런 방향도 목적지도 없는 거대한 미로가 되어버렸습니다. 희망의 불씨가 꺼져가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빗줄기가 잠시 가늘어진 틈을 타 번개가 다시 한번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그 섬광이 비춘 몇 초의 시간 동안 녀석은 보았습니다. 자신의 바로 앞 축축한 바위 위에 서 있는 거대한 검은 형체를 칠흑같이 검고 매끄러운 털,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는 두 개의 황금색 눈동자, 그리고 근육질의 유연한 몸. 그것은 이 산의 가장 깊고 은밀한 곳에 사는 포식자, 밤의 군주라 불리는 흑표범이었습니다. 흑표범은 미동도 없이 마치 조각상처럼 그 자리에 서서 작은 강아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어떠한 감정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처럼 고요하고 차가울 뿐이었습니다. 강아지는 숨을 멈췄습니다. 온몸에 털이 곤두섰고 얼어붙은 몸에서는 더 이상 떨림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본능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죽음이 바로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흑표범은 천천히 소리 없이 바위에서 내려왔습니다. 젖은 땅을 밟는 발걸음에서는 아주 작은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굶주린 포식자에게 이 작고 연약한 강아지는 그저 손쉬운 한 끼 식사에 불과할 터였습니다. 녀석은 차라리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어미의 따뜻했던 품을, 형제들과의 즐거웠던 시간을 마지막으로 떠올렸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한 그 순간 흑표범은 강아지의 바로 코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과연 이 밤의 군주는 절망에 빠진 작은 생명에게 어떤 운명을 선사할까요? 이 만남은 비극의 끝일까요? 아니면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일까요? 차가운 빗줄기가 흑표범의 검은 털 위로 흘러내려 칠흑 같은 윤기를 더했습니다. 그 거대한 몸에서는 젖은 흙과 야생의 비릿한 냄새가 뒤섞여 풍겨왔습니다. 백구우리는 이제 이 하얀 강아지를 이렇게 부르기로 합니다는 눈을 꼭 감은 채 날카로운 이빨이 자신의 연약한 목을 파고들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공포가 온몸을 마비시켜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습니다. 몇 초가 흘렀을까요? 아니면 영원과도 같은 시간이 흘렀을까요? 예상했던 고통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축축하고 거친 무언가가 자신의 젖은 뺨을 부드럽게 핥는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백구는 조심스럽게 실눈을 떴습니다. 바로 눈앞에 흑표범의 거대한 얼굴이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호박처럼 빛나는 두 눈은 여전히 무심해 보였지만 조금 전에 그 차가운 살기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흑표범, 이 산의 포식자들 사이에서도 흑코헤이 후르라 불리며 공포의 대상이 되는 존재. 녀석의 이름은 그 모습처럼 위압적이었고 그 발톱 아래 쓰러져간 생명은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흑코는 단독 생활을 하는 냉혹한 사냥꾼이었으며 자신의 영역에 들어온 그 어떤 침입자도 용납하지 않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런 흑코가 지금 먹잇감에 불과한 작은 강아지에게 자비를 베풀고 있는 이 상황은 산의 그 어떤 법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광경이었습니다. 흑코는 다시 한번 백구의 작은 몸을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습니다. 녀석의 코끝에는 갓 태어난 새끼에게서 나는 특유의 젖비린내와 함께 공포와 슬픔 그리고 죽음의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흑코의 황금빛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동요였습니다. 아주 오래전 자신의 기억 저편에 묻어두었던 어떤 감각을 건드리는 냄새였습니다. 흑코 역시 아주 어렸을 적
인간이 놓은 덫의 어미를 잃고 홀로 남아 이 혹독한 산에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때 느꼈던 지독한 외로움과 죽음의 공포, 그리고 어미의 채취를 갈망하던 그 처절한 기억이 눈앞에 이 작은 생명체에게서 되살아난 것입니다. 백구는 여전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흑호의 의도를 전혀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사냥 전의 잔인한 유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흑호는 잠시 무언가를 고심하는 듯 자리에 멈춰 서서 비에 젖은 산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폭풍은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었고 이대로 두면 저 작은 생명은 추위와 굶주림으로 밤을 넘기지 못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흑호의 영역에는 다른 굶주린 포식자들, 교활한 살기나 굶주린 늑대 무리도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강아지는 그들에게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될 터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흑호는 결심한 듯 몸을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마치 깨지기 쉬운 보물을 다루듯 그 거대한 입을 벌려 백구의 목덜미를 살짝 물었습니다. 어미 개가 새끼를 옮길 때와 같은 부드러운 압력이었습니다. 백구의 작은 몸이 허공에 대롱 매달렸습니다. 순간적으로 엄청난 공포가 밀려왔지만 이상하게도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흑호의 입안에서 전해져 오는 따뜻한 천이 차갑게 식어버린 몸으로 스며드는 듯한 묘한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이는 표범과 같은 대형 고양잇과 동물들이 새끼를 옮길 때 사용하는 매우 정교한 기술로 이빨이 연약한 새끼의 피부를 뚫지 않도록 힘을 완벽하게 조절하는 본능적인 행동입니다. 하지만 사냥감이 아닌 다른 종의 새끼에게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흑호는 백구를 입에 문 채 뒤를 돌아 자신이 온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발걸음은 어둠과 폭풍 속에서도 한치의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미끄러운 바위와 쓰러진 나무들, 흙탕물이 고인 웅덩이를 마치 평지를 걷듯 우아하고 민첩하게 통과했습니다. 백구는 흑호의 입에 매달려 흔들리면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파괴된 숲의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어디로 가는 것일까? 이 검은 짐승은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 것일까? 죽음의 문턱에서 벗어난 것은 분명했지만 앞으로 펼쳐질 운명은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걸었을까? 흑호는 거대한 바위 절벽 아래에 교묘하게 숨겨진 동굴 입구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동굴 안에서는 바깥의 폭풍우가 거짓말처럼 느껴질 정도로 고요했고 바깥보다는 훨씬 따뜻한 공기가 흘러나왔습니다. 흑호는 동굴 안으로 성큼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가장 깊고 아늑한 곳, 마른 나무잎과 짐승의 털이 깔려있는 잠자리에 백구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백구는 낯선 공간의 냄새와 어둠에 잔뜩 겁을 먹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흑호의 냄새가 동굴 전체에 짙게 배어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사냥한 동물의 뼈들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이곳은 명백한 포식자의 소굴이었습니다. 흑호는 그런 백구의 불안함을 아는지 모르는지 자신의 거대한 몸을 백구의 옆에 웅크리고 누웠습니다. 그리고는 긴 꼬리를 이용해 백구의 작은 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흑표범의 단단한 근육과 두꺼운 가죽 너머로 따뜻하고 규칙적인 심장 박동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것은 폭풍의 소리보다도 더 크고 안정적인 울림이었습니다. 폭풍 속에서 가족을 잃고 절망의 끝에서 떨고 있던 작은 진돗개 강아지는 그렇게 자신을 해칠 수도 있었던 가장 무서운 포식자의 품속에서 생애 처음으로 다른 종류의 온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기묘한 동거는 어떻게 될까요? 냉혹한 포식자는 정말 이 작은 생명을 끝까지 지켜줄 수 있을까요? 흑호의 굴 안은 바깥 세상과 완벽하게 단절된 공간이었습니다. 폭풍의 울부짖음은
저 멀리서 들려오는 희미한 메아리처럼 변했고 동굴 입구를 타고 들어오는 차가운 바람은 흑호의 거대한 몸이 만들어낸 장벽에 막혀 더 이상 백구에게 닿지 못했습니다. 백구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낯선 천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어미의 품처럼 부드럽고 포근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단한 근육과 거친 털의 감촉은 어색하고 위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온기가 있었고 그 온기는 얼어붙었던 백구의 작은 몸을 서서히 녹여주고 있었습니다. 밤새 흑호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거대한 검은 바위처럼 백구를 자신의 품 안에서 굳건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백구는 몇 번이고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악몽 때문이었습니다. 꿈속에서는 어미의 비명과 무너져 내리는 흙더미, 그리고 형제들의 흩어지는 모습이 반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때마다 공포에 질려 낑낑거렸지만 그럴 때마다 흑호의 꼬리가 부드럽게 자신을 감싸 조여주었고 규칙적인 숨소리는 마치 자장가처럼 다시금 녀석을 잠의 세계로 이끌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가장 두려워해야 할 존재의 품에서 가장 큰 위안을 얻고 있다니 날이 밝아오자 폭풍은 언제 그랬냐는 듯 잠잠해졌습니다. 동굴 입구로 스며드는 희미한 여명이 어둠을 걷어냈고 굴 안의 풍경이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백구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든 흑호의 얼굴은 깨어있을 때의 위압적인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평온하게 감긴 눈, 살짝 벌어진 입 사이로 보이는 날카로운 송곳니조차 왠지 모르게 무뎌 보였습니다. 백구는 아주 조심스럽게 흑호의 품에서 빠져나와 굴 안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굴은 생각보다는 넓었고 한쪽에는 흑호가 사냥한 먹잇감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뼈와 가죽 조각들이었지만 신기하게도 부패한 냄새는 나지 않았습니다. 흑호는 자신의 공간을 매우 깔끔하게 관리하는 듯 했습니다. 이는 표범들이 자신의 위치를 다른 포식자에게 노출시키지 않기 위한 본능적인 습성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먹이를 나무 위로 끌어올려 저장하고 배설물도 멀리 떨어진 곳에 처리하여 흔적을 최소화합니다. 그때 흑호가 나직한 소리를 내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녀석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기지개를 켰습니다. 거대한 몸의 근육들이 꿈틀거리며 유연하게 늘어나는 모습은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 작품 같았습니다. 흑호는 잠이 덜 깬 황금빛 눈으로 백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백구는 저도 모르게 몸을 낮추고 꼬리를 다리 사이로 말아 넣었습니다. 밤사이의 온기는 간밤의 꿈이었을 뿐 아침이 되자 다시 포식자와 피식자의 관계로 돌아온 것만 같았습니다. 흑호는 그런 백구에게 다가와 냄새를 한번 맡더니 이내에 동굴 밖으로 성큼 걸어 나갔습니다. 홀로 남겨진 백구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흑호가 자신을 버리고 떠난 것은 아닐까? 아니면 먹이를 찾으러 간 것일까? 만약 그렇다면 돌아와서 자신을 먹잇감으로 삼는 것은 아닐까?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고 굶주림이 고통스럽게 배를 쥐어짰습니다. 어제 폭풍 속에서 모든 것을 잃은 후 아무것도 먹지 못한 탓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라고 생각하며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자리에 웅크리고 있을 때 동굴 입구에 다시 흑호의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흑호의 입에는 작고 뚱뚱한 너구리 한 마리가 물려 있었습니다. 이미 숨이 끊어진 너구리의 몸에서는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흑호는 사냥감을 백구 앞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메어거라! 라는 무언의 신호였습니다. 백구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피비린내가 역겹게 코를 찔렀고 생고기를 어떻게 먹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직 어미의 젖을 떼지도 못한 어린 강아지에게는 너무나도 낯설고 두려운 음식이었습니다. 흑호는 백구가 먹지 않고 망설이자 잠시 의아하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흑호의 세계에서는 사냥한 고기를 먹는 것이 당연한 생존의 법칙이었습니다. 왜 이 작은 생명은 당연한 것을 거부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흑호는 잠시 고민하더니 앞발을 사용해 너구리의 부드러운 백가죽을 찢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혀로 살코기를 잘게 핥아 부드럽게 만든 뒤 그것을 백구의 코앞에 밀어주었습니다. 마치 어미새가 벌레를 씹어 새끼에게 먹여주는 행동과도 같았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망설였지만 극심한 허기가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녀석은 조심스럽게 혀를 내밀어 흑호가 내민 살점 한 조각을 핥았습니다. 비릿했지만 그 안에 담긴 생명의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백구는 아주 조금씩 고기를 뜯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흑호는 그런 백구의 모습을 끝까지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황금빛 눈동자는 냉혹한 사냥꾼의 모습이 아닌 서툴지만 진심 어린 어미의 모습이 어렴풋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죽음을 직감했던 절망의 순간 자신을 해치기는커녕 안전한 굴로 데려와 품어주고 이제는 서툰 방식으로 먹이까지 챙겨주는 이 검은 포식자. 백구는 혼란스러웠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존재가 자신을 해칠 의도가 없다는 것을 흑호의 예상치 못한 온기 속에서 종족도 생김새도 살아온 방식도 모든 것이 다른 두 생명체의 기묘한 유대 관계가 조심스럽게 싹트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어색한 관계는 산의 혹독한 현실 속에서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흑호는 언제까지 이 작은 강아지를 자신의 곁에 둘 수 있을까요? 흑호의 굴에서 맞이하는 아침은 매일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달랐습니다. 흑호는 동이 트기 무섭게 사냥을 나섰고 백구는 굴 안에서 홀로 흑호를 기다렸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흑호가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굴 입구만 하염없이 바라보았지만 흑호는 단 한 번도 빈손으로 돌아온 적이 없었습니다. 어떤 날은 작은 산토끼를, 어떤 날은 꿩기나 어린 고라니를 사냥해 왔습니다. 흑호는 언제나 그랬듯 자신이 먹기 전에 백구가 먹기 좋도록 부드러운 살코기 부분을 먼저 발라내어 내밀었습니다. 그들의 첫 식사는 언제나 어색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생고기의 식감과 피비린내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어미의 따뜻한 젖과 부드러운 이유식이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굶주림은 최고의 스승이었고 백구는 살아남기 위해 조금씩 흑호가 가져다주는 음식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흑호는 그런 백구를 묵묵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녀석은 백구가 식사를 마칠 때까지 결코 먼저 입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무리의 약자를 먼저 배려하는 늑대의 습성과도 비슷했지만 평생을 홀로 살아온 흑회계는 오직 눈앞의 이 작은 생명체를 위한 즉흥적인 규칙일 뿐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면 흑호는 자신의 거친 혀로 백구의 온몸을 핥아주었습니다. 마치 어미개가 강아지를 핥아주며 천을 유지시키고 청결을 관리해주는 것과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물론 흑호의 혀는 고양이가 동물 특유의 돌기파필레가 나 있어 마치 사포처럼 까끌까끌했습니다. 백구의 연약한 피부에는 다소 아프게 느껴졌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애정과 보살핌이 담겨 있었습니다. 백구는 처음에는 그 거친 혀의 감촉에 몸을 움츠렸지만 이내 그것이 흑호만의 애정 표현 방식임을 깨닫고 얌전히 몸을 맡겼습니다. 흑호의 침에는 소독 성분이 있어 작은 상처를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는데 이는 야생 동물들이 스스로를 치유하는 자연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백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흑호의 방식으로 보살핌을 받으며 조금씩 건강을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흑호와의 생활은 백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백구는 본능적으로 흑호의 행동을 모방하기 시작했습니다. 흑호가 몸을 웅크리고 낮게 포복하듯 움직이면
백구도 짧은 다리로 어설프게나마 그 자세를 따라 했습니다. 흑호가 나뭇가지를 가지고 사냥 연습을 하듯 앞발로 낚아채는 신용을 하면 백구도 그 옆에서 작은 돌멩이를 가지고 똑같이 장난을 쳤습니다. 흑호의 세계에서는 소리가 없는 것이 곧 생존이었습니다. 그래서 흑호는 불필요하게 짖거나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백구 역시 그런 흑호를 따라 점차 헛되이 짖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흑호처럼 조용히 주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냄새로 상황을 파악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흑호 역시 백구로 인해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고독 속에서 살아온 흑획에 감정 표현이란 생존에 불필요한 사치였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기쁠 때는 꼬리를 미친 듯이 흔들었고 반가울 때는 흑호의 다리에 몸을 비비며 애교를 부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백구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던 흑호도 점차 그 작은 몸짓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백구가 꼬리를 흔들며 다가올 때 흑호는 자신의 긴 꼬리를 살짝 들어 흔드는 것으로 화답했습니다. 백구가 몸을 비비면 거대한 머리를 숙여 백구의 등을 부드럽게 핥아주었습니다. 냉혹한 포식자의 얼굴에 아주 희미하게 남아 온화한 표정이 깃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날 오후, 흑호는 낮잠을 자고 있었고 백구는 굴 앞에서 햇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때 굴 근처 숲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백구의 온몸에 털이 곤두섰습니다. 낯선 냄새, 위협적인 기운이었습니다. 백구는 본능적으로 굴 안으로 뛰어들어가 자고 있는 흑호의 귓가에 대고 완광 짖기 시작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흑호는 처음에는 귀찮다는 듯 꼬리를 휘둘렀지만 백구의 다급한 짖음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금세 알아차렸습니다. 흑호는 즉시 몸을 일으켜 동굴 입구로 향했습니다. 흑호의 코가 바람 속의 냄새를 분석했습니다. 그것은 굶주린 늑대의 냄새였습니다. 아마도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외톨이, 늑대가 쉬운 먹잇감을 찾아 어슬렁거리고 있는 듯 했습니다. 흑호는 동굴 입구에 버티고 서서 목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나오는 낮고 위협적인 경고음을 냈습니다. 그르르릉. 공기마저 진동시키는 그 소리에 숲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늑대의 기척은 이내 멀어져 갔습니다. 위협이 사라진 것을 확인한 흑호는 다시 굴 안으로 들어와 자신을 깨워준 백구의 머리를 큼지막한 혀로 핥아주었습니다. 그것은 칭찬이자 격려였습니다. 백구는 자신이 처음으로 흑획에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더 이상 일방적으로 보호만 받는 연약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둘은 이제 서로를 지켜주는 하나의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종족을 뛰어넘은 기묘한 가족. 과연 이들의 평화는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요? 산의 법칙은 이 부자연스러운 관계를 언제까지 용납해 줄까요? 흑호의 굴이 세상의 전부였던 백구에게 숲은 경이로우면서도 두려운 미지의 세계였습니다. 흑호는 백구의 몸이 제법 단단해지고 스스로 걷고 뛸 수 있게 되자 본격적으로 산의 법칙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말로 하는 교육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행동과 본능으로 전수되는 생존을 위한 실전 교육이었습니다. 첫 번째 수업은 침묵이었습니다. 흑호는 사냥을 나설 때 백구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물론 아직 어린 백구를 위험한 사냥터 한가운데 두지는 않았습니다. 멀찍이 안전한 바위 틈이나 덤불 속에 숨겨두고 자신의 사냥 모습을 지켜보게 했습니다. 백구는 숨을 죽인 채 흑호의 움직임을 눈으로 좇았습니다. 흑호는 숲의 그림자와 하나가 되어 소리 없이 움직였습니다. 바람의 방향을 잃고 나무십 하나 흔들리지 않게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 거대한 몸이 어떻게 저토록 기척 없이 움직일 수 있는지 백구는 그저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흑호는 오랜 시간 동안 끈기 있게 먹잇감을 기다렸고 단 한 번의 기회가 왔을 때 폭발적인 스피드로 덮쳤습니다. 그 모든 과정은 완벽한 침묵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백구는 깨달았습니다. 이 숲에서 소리를 낸다는 것은 자신의 위치를 적에게 알리는 것과 같다는 것을, 살아남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감춰야 한다는 산의 첫 번째 법칙을 뼈에 새겼습니다. 두 번째 수업은 냄새를 읽는 법이었습니다. 흑호는 백구를 데리고 자신의 영역을 순찰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정 장소에 멈춰서서 소변을 보거나 나무에 몸을 긁어 자신의 채취를 남겼습니다. 이것은 다른 포식자들에게 이곳이 자신의 영토임을 알리는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흑호는 백구에게 바람을 타고 실려오는 다양한 냄새를 구분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흙냄새, 풀냄새와 같은 자연의 냄새, 사슴이나 멧돼지 같은 먹잇감의 냄새, 그리고 가장 중요한 늑대나 호랑이 같은 경쟁 포식자들의 위험한 냄새. 흑호는 위험한 냄새가 날 때마다 낮게 으르렁거렸고 백구는 그 소리와 냄새를 함께 기억하며 위험을 감지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흥미롭게도 진돗개는 원래 뛰어난 후각을 가진 수렵견입니다. 하지만 백구는 지금 개가 아닌 표범에게서 사냥꾼의 후각 사용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개의 후각이 추적에 특화되어 있다면 표범의 후각은 매복과 기습을 위해 바람의 흐름과 미세한 냄새의 변화를 읽는 데 더욱 발달해 있습니다. 백구는 진돗개의 추적 능력과 흑호의 매복 능력을 동시에 배우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개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수업은 위협에 대처하는 법이었습니다. 어느 날 흑호와 백구는 산책 중에 커다란 멧돼지 한 마리와 마주쳤습니다. 성난 멧돼지는 날카로운 엄니를 드러내며 위협적으로 돌진해 왔습니다. 백구는 겁에 질려 지저대려 했지만 흑호는 그보다 먼저 행동했습니다. 녀석은 몸을 부풀려 실제보다 더 크게 보이게 만들고 땅을 울리는 위협적인 포효를 내질렀습니다. 하지만 정면으로 맞서 싸우지는 않았습니다. 불필요한 싸움은 자신에게도 상처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흑호는 멧돼지의 주의를 끄는 동시에 백구에게 턱짓으로 나무 위로 피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백구는 아직 나무를 탈 수 없었지만 그 의미를 알아듣고 재빨리 높은 바위 위로 몸을 피했습니다. 흑호는 멧돼지와 잠시 대치하며 힘겨루기를 하다가 멧돼지가 잠시 주춤한 틈을 타 재빠르게 몸을 돌려 백구가 있는 곳으로 사라졌습니다. 백구는 또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무조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싸움을 피하고 자신과 자신의 소중한 것을 지키는 지혜에 있다는 것을 흑호의 가르침 속에서 백구는 하루가 다르게 성장했습니다. 더 이상 폭풍 속에서 무기력하게 떨던 어린 강아지가 아니었습니다. 녀석의 하얀 털에는 윤기가 흘렀고 다리에는 제법 단단한 근육이 붙었습니다. 눈빛은 총명하게 빛났고 움직임은 다른 개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은밀함과 민첩함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제 백구는 흑호를 단순한 보호자가 아닌 삶의 모든 것을 가르쳐주는 스승이자 어미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흑호가 사냥에 나설 때면 굴을 지키고 돌아오면 꼬리를 흔들며 반겼습니다. 밤에는 흑호의 품에 파고들어 잠이 들었습니다. 흑호 역시 백구를 자신의 새끼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백구가 작은 상처라도 입으면 정성껏 핥아주었고 맛있는 먹잇감이 생기면 가장 먼저 챙겨주었습니다. 백구가 자신의 가르침을 하나씩 익혀나갈 때마다 그 무심한 황금빛 눈동자 속에는 언뜻 대견함과 뿌듯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독한 밤의 군주였던 흑호의 삶에 백구라는 작은 존재는 따뜻한 온기와 새로운 의미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기묘한 어미와 아들은 산속에서 그들만의 방식으로 서로를 의지하며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산은 결코 그들만의 낙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부자연스럽고 행복한 모습은 이 산의 또 다른 주인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가장 높은 삼봉구리 바위 위에서 거대하고 교활한 눈동자 하나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시기와 분노, 그리고 잔인한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과연 이 새로운 위협은 흑호와 백구의 관계에 어떤 균열을 가져오게 될까요? 산의 첫 번째 법칙을 배운 백구는 이제 곧 닥쳐올 진짜 위협 앞에서 스승에게 배운 것을 증명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흑호와 백구 사이의 경계는 더욱 희미해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표범과 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서로에게 유일한 가족인 어미와 아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를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백구의 걸음걸이는 진돗가의 특유의 활기찬 발걸음 대신 흑호처럼 무게 중심을 낮추고 소리 없이 땅을 딛는 방식으로 변해갔습니다. 덤불 속을 지날 때도 나뭇가지를 건드리지 않고 유연하게 몸을 움직였고 무언가에 집중할 때는 한쪽 앞발을 살짝 든 채 미동도 하지 않는 흑호의 자세를 흉내냈습니다. 짖음 소리조차 변했습니다. 보통의 개처럼 소란스럽게 짖는 대신 목 깊은 곳에서부터 낮게 울리는 그르렁거리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흑호가 경계할 때 내는 소리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백구는 이제 제법 능숙한 사냥의 조수가 되었습니다. 물론 직접 사냥에 나설 만큼 크거나 강하지는 않았지만 뛰어난 청각과 후각으로 흑호보다 먼저 먹잇감의 존재를 알아채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때로는 바람 아래쪽으로 돌아가 먹잇감을 흑호가 매복한 쪽으로 몰아주는 영리함도 보였습니다. 백구의 하얀 털은 숲에서 눈에 잘 띄었지만 백구는 흙이나 지늘게 몸을 뒹굴어 위장하는 법까지 터득했습니다. 마치 특수 훈련을 받은 군견처럼 백구는 표범의 전술을 이해하고 자신의 역할에 완벽하게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변화는 흑획에서도 나타났습니다. 평생을 침묵과 고독 속에서 살아온 흑호는 백구를 통해 소통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백구가 꼬리를 흔들며 기쁨을 표현하면 흑호도 자신의 긴 꼬리를 부드럽게 흔들거나 만족스러운 듯 낮은 소리로 갸르릉 거렸습니다. 백구가 슬픈 기색으로 낑낑거리면 다가와 거대한 머리를 부비며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예전에는 오직 사냥과 경계를 위해서만 사용했던 소리와 몸짓이 이제는 애정과 교감을 표현하는 언어가 된 것입니다. 특히 흥미로운 변화는 놀이였습니다. 고독한 포식자인 흑획에 놀이란 사냥 기술을 연마하는 것 외에 다른 의미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달랐습니다. 녀석은 끊임없이 흑획에 장난을 걸었습니다. 나뭇가지를 물고 와 흑호 앞에 내려놓고는 빨리 던져달라는 듯 지저댔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백구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멀뚱히 바라보던 흑호도 끈질긴 백구의 성화에 못 이겨 앞발로 나뭇가지를 툭 쳐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내 그것은 그들만의 놀이가 되었습니다. 흑호가 나뭇가지를 던지면 백구가 쏜살같이 달려가 물어왔고 때로는 서로 나뭇가지를 뺏기 위해 으르렁거리며 장난스러운 힘겨루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거대한 흑표범과 하얀 진돗개가 어울려 노는 모습은 산의 그 어떤 생명체도 상상하지 못할 비현실적인 풍경이었습니다. 이러한 놀이는 단순히 즐거움을 넘어 둘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중요한 의식이 되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이 종이 종 간의 놀이 행동은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놀이를 통해 서로의 힘과 한계를 파악하고 공격성이 없는 안전한 상호작용을 배우게 됩니다.
흑호와 백구는 본능적으로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맑은 날 흑호와 백구는 계곡 옆 너른 바위 위에서 한가롭게 햇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백구는 흑호의 배를 베개 삼아 늘어지게 낮잠을 자고 있었고 흑호는 그런 백구의 등을 부드럽게 핥아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완벽한 평화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숲의 정적이 깨진 것은 아주 미세한 나뭇가지 하나가 부러지는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낮잠에 취해 있던 백구는 그 소리를 듣지 못했지만 흑호의 귀는 예리하게 움직였습니다. 흑호의 온몸의 근육이 순간적으로 긴장했고 황금빛 눈동자는 소리가 난 방향을 향해 고정되었습니다. 바람을 타고 아주 희미하지만 지독하게 위압적인 냄새가 실려왔습니다. 그것은 늑대나 살개 냄새와는 차원이 다른 산의 정점에 군림하는 자의 냄새였습니다. 흑호는 본능적으로 백구의 몸을 자신의 등 뒤로 숨겼습니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목 깊은 곳에서부터 경고의 의미를 담은 낮은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숲의 모든 소리가 거짓말처럼 멎었습니다. 새들의 지저귀임도 벌레 소리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오직 무거운 침묵만이 숲을 감돌았습니다. 잠시 후 덤불 속에서 거대한 형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검고 주황색 줄무늬가 선명한 털, 산의 바위처럼 단단하고 거대한 몸집, 그리고 한쪽 눈에 깊게 팬 흉터가 있는 애꾸눈의 늙은 호랑이였습니다. 그는 이 산의 오랜 주인이자 흑호의 유일한 경쟁자였습니다. 늙었지만 그만큼 더 교활하고 잔인한 포식자. 호랑이는 흑호와 백구를 번갈아 보며 비웃는 듯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 조롱 섞인 눈빛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밤의 군주라는 놈이 고작 개새끼를 품고 있다니 가소롭구나. 흑호와 호랑이의 시선이 허공에서 불꽃처럼 부딪혔습니다. 산의 두 군주 사이에 흐르는 팽팽한 긴장감은 주변의 공기마저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백구는 흑호의 등 뒤에서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겪었던 그 어떤 위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인 죽음의 기운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흑호는 과연 이 오랜 숙적의 도발로부터 자신의 기묘한 아들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이들의 부자연스러운 관계가 마침내 산의 가장 잔혹한 현실과 마주하게 된 순간 피할 수 없는 싸움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늙은 호랑이의 이름은 상운산준이었습니다. 그 이름처럼 오랫동안 이 산의 절대적인 지배자로 군림해 온 존재였습니다. 그의 한쪽 눈을 앗아간 깊은 흉터는 과거 수많은 도전자들을 굴복시킨 영광의 상징이자 잔혹함의 증거였습니다. 상우는 흑호를 경쟁자로 여기긴 했지만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며 아슬아슬한 평화를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상운의 눈에 비친 흑호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냉혹하고 고독해야 할 포식자가 연약한 개 한 마리를 끼고 도는 모습은 산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꼴사나운 광경이자 흑호의 약점을 드러내는 치명적인 증거였습니다. 크르르릉 상우는 조롱 섞인 소리를 내며 천천히 흑호의 주위를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탐색전이었습니다. 상대의 반응을 살피고 공격할 빈틈을 찾는 포식자 특유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흑호가 아닌 흑호의 등 뒤에 숨어 떨고 있는 백구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 교활한 눈빛은 백구의 공포를 즐기는 듯 했습니다. 흑호는 상운의 움직임에 맞춰 몸을 돌리며 결코 백구를 상군의 시야에 직접적으로 노출시키지 않았습니다. 흑호의 등은 백구를 지키는 철옹성이었습니다. 내 놈의 장난감인가? 상운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굵고 탁했으며 마치 동굴 속에서 울려나오는 듯한 위압감이 있었습니다. 아니면 비상식량이라도 되는 건가? 표범이 개를 키운다는 소문이 헛것이 아니었군.
흑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몸을 더욱 낮추고 공격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로 귀를 뒤로 젖혔습니다. 날카로운 송곳니가 번득였고 근육은 금방이라도 튀어나갈 듯 팽팽하게 수축했습니다. 지금 흑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백구를 지켜야 한다. 상우는 흑호의 그런 반응이 오히려 재미있다는 듯 더욱 기세를 올렸습니다. 그깟 잡종 개새끼 하나 때문에 이 사내의 군주가 평정심을 잃다니 내 놈도 늙었구나. 흑호, 그 약점이 내 놈의 목을 조르게 될 것이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상훈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늙었다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폭발적인 속도였습니다. 거대한 앞발이 허공을 갈랐고 굵고 날카로운 발톱이 흑호의 얼굴을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흑호는 재빨리 고개를 숙여 공격을 피했지만 상훈의 발톱은 흑호의 어깨를 스치며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검은 털 사이로 붉은 피가 솟구쳤습니다. 백구는 저도 모르게 비명에 가까운 낑낑거림을 냈습니다. 크라! 고통에 찬 흑호의 포효가 숲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러나 흑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처의 고통이 투지를 불태운 듯 더욱 맹렬하게 반격에 나섰습니다. 흑호는 표범 특유의 민첩함으로 상훈의 옆구리를 파고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상훈은 노련했습니다. 그는 흑호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었고 육중한 몸으로 흑호를 쳐내버렸습니다. 흑호의 몸이 공중에서 균형을 잃고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싸움은 일방적으로 흘러갔습니다. 체급의 차이는 명확했습니다. 흑호가 날렵함과 속도를 무기로 삼는다면 상균은 압도적인 힘과 무게로 모든 것을 짓눌렀습니다. 흑호의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은 상훈의 두꺼운 가죽과 근육을 뚫지 못했고 반대로 상군의 공격 하나하나는 흑획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겼습니다. 흑호의 온몸은 상처투성이가 되었고 숨소리는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하지만 흑호의 눈빛은 조금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녀석은 계속해서 일어섰고 쓰러질 때마다 백구가 있는 방향을 막아서며 싸웠습니다. 백구는 그저 무력하게 그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오직 자신을 지키기 위해 흑호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공포와 죄책감, 분노가 뒤섞인 감정이 백구의 작은 심장을 터질 듯이 채웠습니다. 흑호가 가르쳐준 모든 것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침묵하는 법, 자신을 감추는 법, 그리고 불필요한 싸움은 피하라는 가르침. 하지만 지금은 그 어떤 가르침도 소용없었습니다. 어미가 자신의 유일한 가족이 눈앞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상우는 싸움이 길어지자 점차 지친 기색을 보였습니다. 흑호의 끈질긴 저항은 그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상우는 이쯤에서 끝을 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힘을 모아 흑획의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거대한 앞발이 흑호의 옆구리를 강타했고 흑호는 비명과 함께 옆으로 나가 떨어졌습니다. 흑호는 더 이상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옆구리의 상처에서는 피가 멈추지 않고 흘러나왔고 눈은 초점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상우는 승리를 확신하며 쓰러진 흑호를 지나쳐 백구에게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이제 내 차례다. 작은 쥐새끼야. 상훈의 목소리에는 잔인한 만족감이 가득했습니다. 백구는 이제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거대한 죽음의 그림자가 자신을 덮쳐오는 순간 백구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공포가 극에 달한 순간 그 공포를 뛰어넘는 또 다른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그것은 분노였습니다. 그리고 사랑이었습니다. 자신의 어미를 지키고자 하는 원초적인 본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흑호가 가르쳐준 생존의 법칙은 모두 잊었습니다. 백구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녀석은 자신의 작은 몸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크고 사나운 소리로 짖기 시작했습니다.
왕, 왕, 와르르르. 그것은 더 이상 강아지의 짖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가족을 지키려는 한 마리 늑대의 포효와도 같았습니다. 과연 이 작은 용기는 거대한 호랑이 앞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이제 백구는 스스로의 힘으로 운명에 맞서야만 합니다. 상훈의 발걸음이 우뚝 멈췄습니다. 그는 예상치 못한 저항에 잠시 당황한 듯 눈앞에서 맹렬하게 지저대는 작은 흰둥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모습은 가소롭기 짝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발 크기만 한 작은 생명체가 감히 이 산의 군주에게 이빨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상우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 놈의 어미가 적골이 되었는데도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 그는 거대한 앞발을 들어 백구를 내리치려 했습니다. 그 한 방이면 백구의 작은 몸은 그대로 으스러져 버릴 터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쓰러져 숨만 간신히 몰아쉬고 있던 흑호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짰습니다. 녀석은 피를 흘리는 몸을 일으키려 발버둥 쳤지만 깊은 상처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대신 흑호는 땅에 쓰러진 채로 필사적으로 앞발을 뻗어 상군의 뒷다리를 붙잡았습니다. 날카로운 발톱이 상군의 아킬레스건을 파고들었습니다. 타크왁! 예상치 못한 공격에 상훈이 고통스러운 비명을 내질렀습니다. 그의 주의가 순간적으로 백구에게서 흑회계로 돌아갔습니다. 이 끈질긴 놈! 상훈은 분노에 차 흑회계에 달려들었습니다. 그는 흑호의 목덜미를 물고 그대로 흔들어 버렸습니다. 흑호의 몸이 손뭉치처럼 무력하게 흔들렸습니다. 흑호의 입에서 마지막 신음소리가 새어나왔고 그 황금빛 눈은 서서히 빛을 잃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눈은 마지막 순간까지 백구를 향해 있었습니다. 도망쳐! 라고 말하는 듯한 간절한 눈빛이었습니다. 흑호는 자신의 목숨을 던져 백구에게 도망칠 아주 짧은 시간을 벌어준 것입니다. 흑호의 희생을 눈앞에서 목격한 백구의 세상은 붉게 물들었습니다. 슬픔과 분노가 뒤섞여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녀석의 머릿속에는 오직 상훈에 대한 적이만이 들끓었습니다. 죽여버리겠어? 작은 몸 어디에 그런 힘이 숨어 있었는지 백구는 총알처럼 튀어나갔습니다. 녀석의 목표는 단 한 곳, 조금 전 흑호가 상처를 입힌 상훈의 뒷다리였습니다. 백구는 흑호가 사냥하는 모습을 수없이 지켜보며 익혔던 대로 몸을 최대한 낮추고 소리 없이 접근했습니다. 진돗개 특유의 민첩함과 흑획에서 배운 은밀함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순간이었습니다. 상우는 쓰러진 흑호를 내려다보며 승리에 도취해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강아지가 감히 자신에게 달려들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방심이 화를 불렀습니다. 백구는 있는 힘껏 뛰어올라 상군의 뒷다리, 흑호의 발톱에 패어 피가 흐르는 상처 부위를 정확하게 물었습니다. 작지만 날카로운 유치가 힘줄 깊숙이 박혀들었습니다. 크크악! 상훈의 포효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습니다. 예상치 못한 부위, 가장 약한 곳을 공격당한 충격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뒷다리를 흔들어 백구를 떼어내려 했습니다. 백구의 작은 몸이 공중에서 격렬하게 흔들렸지만 녀석은 결코 이빨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어미의 원수, 이 순간만큼은 백구에게 두려움이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상우는 결국 거대한 몸으로 땅바닥을 뒹굴며 백구를 떼어냈습니다. 땅에 내동댕이 쳐진 백구는 잠시 숨을 헐떡였지만 곧바로 다시 일어나 상군을 향해 으르렁거렸습니다. 그 작은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투지는 상군을 압도하고도 남았습니다. 상군은 절뚝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뒷다리의 고통은 극심했고 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 산의 군주인 자신이 고작 개새끼 한 마리에게 이런 굴욕을 당했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우는 노련한 포식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처가 가볍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상태로 싸움을 계속하는 것은 무모한 짓이었습니다. 게다가 저 작은 짐승의 눈빛은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자의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상우는 분노에 찬 눈으로 백구를 노려보았지만 이내 몸을 돌렸습니다. 오늘의 굴욕은 반드시 갚아주겠다. 그는 절뚝거리며 숲속으로 모습을 감췄습니다. 패배를 인정한 것은 아니었지만 사실상의 후퇴였습니다. 상운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자 백구를 지탱하고 있던 마지막 긴장감이 끊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제야 온몸에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육체의 고통보다 더 아픈 것은 심장이었습니다. 백구는 비틀거리며 쓰러져 있는 흑회계로 다가갔습니다. 흑호는 미동도 없었습니다. 검은 털은 피와 흙으로 뒤엉켜 있었고 몸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백구는 흑호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비볐습니다. 낑낑 일어나라고 제발 눈을 뜨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흑호의 황금빛 눈은 더 이상 빛나지 않았습니다. 백구는 하늘을 향해 목청껏 울부짖었습니다. 그것은 슬픔과 분노, 그리고 지독한 외로움이 뒤섞인 처절한 절규였습니다. 폭풍우 속에서 가족을 잃었을 때와는 또 다른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바쳐 자신을 지켜준 어미, 상처 입은 어미를 지키기 위해 처음으로 용기를 냈지만 결국 어미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백구를 짓눌렀습니다. 이제 이 광활하고 혹독한 산에 백구는 다시 한번 홀로 남겨졌습니다. 과연 백구는 이 깊은 절망을 딛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흑호가 목숨과 맞바꾼 이 용기는 백구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까요? 밤이 깊도록 백구는 흑호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몸에 자신의 천이라도 나누어 주려는 듯 곁에 꼭 붙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숲의 밤은 위험으로 가득했습니다. 피 냄새를 맡은 다른 포식자들이 주변을 어슬렁거렸지만 감히 다가오지는 못했습니다. 상운을 물러서게 한 작은 흰 개의 사나운 기세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있는 흑호의 위험, 그리고 두려운 상운의 냄새가 뒤섞여 기묘한 방어막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백구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잠이 들면 흑호가 정말로 사라져 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흑호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폭풍 속에서 자신을 발견했던 첫 만남, 서툴게 먹이를 챙겨주던 어색한 식사, 사냥법을 가르쳐주던 늠름한 모습, 장난스럽게 나뭇가지를 던져주던 다정한 모습까지 흑호는 단순한 보호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미였고 스승이었으며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앗아간 상운에 대한 증오가 뼈에 사무쳤습니다. 백구의 눈빛은 더 이상 어린 강아지의 순수함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냉철한 복수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백구는 무언가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녀석은 흑호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한번 핥아준 뒤 흑호가 자신에게 그랬던 것처럼 주변의 나무잎과 흙을 긁어 모아 흑호의 몸 위를 덮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서툴고 작은 몸짓이었지만 그것은 흑호를 위한 백구만의 장래의식이었습니다. 다른 포식자들이 흑호의 시신을 훼손하지 못하게 하려는 본능적인 행동이기도 했습니다. 한참 동안 흙을 덮어 흑호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자 백구는 그 자리에 오랫동안 서서 흑호를 애도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흑호가 없는 이 산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 막막함이 밀려왔지만 백구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흑호의 희생을 헛되이 만들 수 없었습니다. 살아남아야 했다. 살아남아서 더욱 강해져야 했다. 그리고 언젠가 상군에게 복수해야 했다. 그것이 흑획의 진 빚을 갚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백구의 용기 있는 반격은 상훈을 잠시 물러서게 했을 뿐 진정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이 혹독한 산에서 살아남아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백구는 흑호의 굴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이제 슬픈 추억만이 가득한 빈 껍데기일 뿐이었습니다. 대신 녀석은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흑획에서 배운 대로 주변 지형을 살피고 위험 요소가 적은 곳을 물색했습니다. 며칠을 헤맨 끝에 백구는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숲속 바위 절벽 아래의 작은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입구가 좁아 몸집이 큰 포식자는 들어오기 힘든 방어에 유리한 곳이었습니다. 생존은 생각보다 훨씬 더 혹독했습니다. 흑호가 있을 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스스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식량이었습니다. 백구는 흑호가 사냥하는 모습을 어깨너머로 배웠지만 직접 사냥에 나서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처음 며칠은 굶주림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녀석은 죽은 동물의 사체를 찾아 헤매거나 나무 열매로 허기를 달랬습니다. 그러다 작은 들쥐를 발견하고 흑호가 그랬던 것처럼 몇 시간을 끈기 있게 기다려 덮치는 데 성공했습니다. 첫 사냥의 성공이었습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작은 먹잇감이었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은 백구에게 큰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백구는 진돗개의 영리함과 흑호의 생존수를 결합하여 자신만의 사냥 방식을 터득해 나갔습니다. 빠른 발과 뛰어난 지구력을 이용해 토끼를 추격하고 흑호처럼 바람을 등지고 몰래 다가가 꿩을 낚아채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얕은 계곡에서 물고기를 잡는 법도 익혔습니다. 진돗개 중 일부는 물을 두려워하지 않고 수영하며 물고기를 사냥하는 습성이 있는데 백구에게 잠재되어 있던 이 본능이 극한의 상황에서 깨어난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생존을 위한 전쟁이었지만 백구는 점점 더 강해지고 노련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백구는 이제 더 이상 어린 강아지가 아니었습니다. 늠름한 체격의 성견으로 자라났습니다. 하얀 털은 여전히 빛났고 몸은 군더더기 없는 근육으로 다져져 있었습니다. 눈빛은 깊고 고요해졌지만 그 안에는 야생의 냉철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산의 다른 동물들은 이제 백구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개도 아니고 늑대도 아닌 이 독특한 존재에게서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기운이 흘러나왔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상군의 영역 근처를 지나칠 때면 멀리서 그를 증오의 찬 눈으로 노려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섣부른 복수는 또 다른 비극을 낳을 뿐이라는 것을 흑호의 죽음을 통해 뼈저리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산에서의 외로운 삶에 익숙해져 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바람을 타고 아주 낯선 냄새가 실려왔습니다. 그것은 숲의 그 어떤 동물의 냄새와도 달랐습니다. 불타는 나무의 냄새, 쇠붙이 냄새, 그리고 처음 맡아보는 인간의 냄새였습니다. 그 냄새와 함께 멀리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 소리, 기계가 작동하는 소리, 백구는 본능적인 호기심과 함께 정체 모를 이끌림을 느꼈습니다. 자신과 같은 개를 데리고 있는 종족, 하지만 흑획에는 늘 경계의 대상이었던 존재, 그들의 등장은 이 고독한 생존자의 삶에 또 다른 파문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인간 세상의 불씨는 백구의 운명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게 될까요? 인간의 소리와 냄새는 백구의 마음에 미묘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흑호가 항상 경계하라고 가르쳤던 위험의 신호였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그리움을 자극하는 낯선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백구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처음으로 깊은 혼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흑호의 아들인가? 아니면 저들, 인간의 곁에 있는 개들과 같은 존재인가? 백구의 유전자 속에는 수천 년 동안 인간과 함께 살아온 진돗개의 역사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인간의 목소리는 그 잠들어 있던 기억을 깨우는 희미한 열쇠와도 같았습니다.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백구는 며칠에 걸쳐 조심스럽게 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으로 접근했습니다. 흑획에서 배운 대로 자신의 모습을 최대한 감추고 바람을 등진 채 움직였습니다. 마침내 숲의 경계 산 아래가 내려다 보이는 능선에 다다랐을 때 백구는 그 광경을 보고 숨을 죽였습니다. 상이슬게 작은 마을이 있었고 몇몇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 곁에는 백구 자신과 비슷한 모습을 한 다른 개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개는 꼬리를 치며 사람에게 애교를 부렸고 어떤 개는 집 앞을 늠름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굶주림을 걱정하지 않는 듯 보였고 포식자의 위협에 떨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세상은 백구가 살아온 야생과는 너무나도 달라 보였습니다. 백구는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며칠 동안 멀리서 마을을 관찰했습니다. 특히 그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한 노인과 그가 기르는 늙은 진돗개였습니다. 노인은 매일 같은 시간에 진돗개를 데리고 산책을 나왔고 다정한 목소리로 말을 걸거나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늙은 진돗개는 그런 노인의 곁을 묵묵히 따르며 깊은 신뢰와 애정이 담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모습은 백구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흑호와 자신이 나누었던 유대와는 또 다른 형태의 깊고 평화로운 관계였습니다. 저것이 원래 개로서 살아가야 할 모습일까? 마음속에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흑호의 가르침이 속삭였습니다. 인간을 경계해라. 그들은 숲을 파괴하고 덫을 놓는 위험한 존재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본능이 꿈틀거렸습니다. 저곳에는 음식이 있고 안전이 있으며 따뜻한 손길이 있다. 맥구는 흑호의 아들로서의 삶과 진돗개로서의 본능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습니다. 이 정체성의 혼란은 굶주림이나 추위보다 더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백구는 산 아래의 마을에서 흘러나오는 음식 냄새를 참지 못하고 밤중에 몰래 마을 근처까지 내려갔습니다. 한 집의 쓰레기통에서 풍겨 나오는 맛있는 냄새는 며칠 동안 제대로 사냥을 하지 못했던 백구에게는 참을 수 없는 유혹이었습니다.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다가가 막 쓰레기통을 뒤지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월월 집 안에서 다른 개가 짖는 소리가 들렸고 이내 집에 불이 켜지며 사람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백구는 혼비백산하여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흑호의 경고가 옳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세상은 결코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자신은 그저 음식을 훔치러 온 위협적인 들개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백구는 다시는 마을 근처에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인간 세상에 대한 미련을 떨쳐내려는 듯 더욱 깊은 산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다시 흑호의 아들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산이야말로 자신의 집이고 야생의 법칙이야말로 자신이 따라야 할 유일한 법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더욱 맹렬하게 사냥했고 자신의 영역을 넓혀 나갔습니다. 하지만 한번 피어오른 인간 세상의 불씨는 그의 마음속에서 완전히 꺼지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어 홀로 잠이 들 때면 노인과 늙은 진돗개의 평화로운 모습이 떠올라 가슴 한구석이 시려웠습니다. 이 시기 야생 동물들에게는 흥미로운 문화적 전승 현상이 관찰되기도 합니다.
어미가 특정 먹이를 사냥하는 방식을 새끼가 보고 배우듯 특정 위협인간, 덫 등에 대한 대처 방식 역시 세대를 거쳐 학습되고 전수됩니다. 흑획에서 인간에 대한 경계심을 배운 백구는 본능적으로는 인간에게 이끌리면서도 학습된 경험 때문에 깊은 갈등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내면에서는 진돗개의 유전자와 흑표범의 교육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백구는 산에서 이상한 흔적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소의 냄새가 나는 금속 올감이, 땅에 교묘하게 파묻힌 덫, 그리고 동물의 피가 묻어있는 밧줄 조각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은 흑호가 생전에 그토록 경고했던 인간이 놓은 죽음의 덫이었습니다. 백구는 본능적인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인간 세상의 불씨는 단순히 마을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그림자가 되어 이제 숲의 가장 깊은 곳까지 번져오고 있었습니다. 흑호의 경고는 현실이 되어 백구의 삶을 다시 한번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산의 밀렵꾼들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들은 산의 생명들을 무차별적으로 위협하는 새로운 형태의 포식자였습니다. 상온과 같은 자연의 포식자는 생태계의 일부로서 필요한 만큼만 사냥하지만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었습니다. 이 새로운 위협은 흑호와 싸웠던 것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공포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 예측할 수 없는 위험, 백구는 이제 자신의 힘만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거대한 위협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백구는 이 교활하고 잔인한 인간의 덫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인간 세상에 대한 동경과 흑호의 가르침 사이에서 백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밀렵꾼들의 등장은 산의 공기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전까지 산을 지배하던 법칙은 포식자와 피식자 사이의 자연스러운 순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위에 인간의 탐욕이라는 무자비하고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더해졌습니다. 숲은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에 죽음의 올가미가 숨어 있을지, 어느 길목에 날카로운 덫이 입을 벌리고 있을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동물들은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였고 숲 전체에 보이지 않는 공포가 만연했습니다. 백구는 누구보다 먼저 그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흑호가 가르쳐준 대로 그는 항상 바람의 냄새를 살피고 땅의 흔적을 읽었습니다. 낯선 쇠의 냄새, 희미한 화약 냄새, 그리고 인간의 발자국 냄새는 이제 백구에게 가장 큰 경계 신호가 되었습니다. 그는 밀렵꾼들이 주로 다니는 길목을 파악하고 그 지역을 철저하게 피했습니다. 그의 생존 방식은 더욱 은밀하고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먹이를 사냥하는 것을 넘어 보이지 않는 죽음의 덫을 피해 살아남아야 하는 이중의 과제를 안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백구는 굶주림을 참지 못하고 평소 잘 가지 않던 계곡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물고기가 많아 비교적 쉽게 배를 채울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계곡으로 내려가는 좁은 길목에서 백구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땅 위에 아주 교묘하게 위장된 나무십 더미가 있었는데 그 아래에서 미세하게 흘러나오는 소의 냄새를 그의 코가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흑호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뻔한 함정을 멀리서부터 알아채고 길을 돌아갔을 것입니다. 백구는 흑호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그 위험한 지역을 크게 우회하여 계곡으로 내려갔습니다. 잠시 후 꺽끽 하는 처절한 비명소리가 숲을 갈랐습니다. 백구가 피했던 바로 그 장소에서였습니다. 백구는 재빨리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 상황을 살폈습니다. 젊은 암컷 멧돼지 한 마리가 앞다리에 굵은 강철 올가미가 채인 채 발버둥 치고 있었습니다. 벗어나려고 몸부림칠수록 올가미는 더욱더 살을 파고들었고 멧돼지의 눈에는 극심한 고통과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백구는 차마 그 광경을 계속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하마터면 저렇게 될 뻔했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곧이어 2명의 밀렵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멧돼지의 고통을 아랑곳하지 않고 낄낄거리며 다가와 칼로 숨통을 끊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생명에 대한 존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돈에 대한 탐욕만이 번들거릴 뿐이었습니다. 백구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에 휩싸였습니다. 흑호가 있었다면 어둠 속에서 저들을 덮쳐 응징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백구는 그럴 힘이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산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밀렵꾼들은 더욱 대담해졌고 덫의 수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숲은 비명 없는 죽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올무에 걸려 썩어가는 작은 동물들, 덫의 발목이 잘린 채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여우들, 백구는 매일같이 동족 혹은 이웃들의 비극적인 최후를 목격해야 했습니다. 흑호와 함께 살던 평화로운 숲은 이제 지옥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재앙은 산의 오랜 숙적이었던 상훈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백구는 상훈의 영역 근처에서 거대한 호랑이의 포효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분노의 포효였지만 그 안에는 깊은 고통이 섞여 있었습니다. 호기심과 경계심을 안고 접근해 보니 상훈의 어린 새끼 한 마리가 밀렵꾼이 놓은 덫에 걸려 죽어 있었습니다. 상훈은 죽은 새끼 곁을 떠나지 못하고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울음을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산의 군주라 불리던 그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고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처절한 모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백구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흑호를 죽인 원수. 하지만 지금 그의 모습은 폭풍우 속에서 가족을 잃었던 자신의 모습과 흑호를 잃고 절규했던 자신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인간의 탐욕 앞에서 산의 모든 생명은 똑같이 무력한 피해자일 뿐이었습니다. 흑호에 대한 복수심은 여전했지만 그 증오의 방향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적은 상훈이 아니라 이 산의 모든 것을 파괴하는 인간, 밀렵꾼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밀렵꾼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다음 목표는 바로 흑표범 가죽이었습니다. 마을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산에 사는 검은 표범에 대한 소문이 돌았고 희귀한 흑표범 가죽은 엄청난 값에 팔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흑호가 죽었다는 사실을 모른 채 흑호의 흔적을 찾아 산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올가미는 이제 산의 모든 생명뿐만 아니라 백구의 기억 속에 살아있는 흑호의 존재마저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백구와 밀렵꾼들의 보이지 않는 전쟁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과연 백구는 흑호의 가르침과 자신의 생존 본능을 이용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자식을 잃은 상훈은 이 상황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숲을 조여오는 올가미는 이제 백구의 목을 정조준하고 있었습니다. 밀렵꾼들이 흑표범을 노리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덫은 더욱 교묘하고 치명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작은 동물을 잡던 올무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흑호와 같은 거대한 맹수를 잡기 위해 땅을 깊게 파고 날카로운 죽창을 꽂아놓는 함정이나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거대한 턱을 가진 강철 덫을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산은 이제 거대한 지뢰밭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백구는 생존을 위해 자신의 모든 감각을 곤두세워야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낮에는 활동하지 않았습니다. 흑호처럼 완벽한 야행성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어둠은 그의 하얀 털을 감춰주지는 못했지만 그의 움직임을 숨겨주는 최고의 아군이었습니다. 그는 달빛조차 없는 금은 밤에만 사냥을 했고 밀렵꾼들이 활동을 멈추는 새벽녘에만 물을 마셨습니다.
그의 삶은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 백구는 흑호와 함께 살던 옛 보금자리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끌림 때문이었을까? 그는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그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흑호의 냄새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지만 그곳에는 둘만의 추억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동굴 입구에 다다랐을 때 백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동굴로 들어가는 길목? 바로 그곳에 밀렵꾼들이 설치한 거대한 강철 덫이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예전처럼 무심코 동굴로 들어갔더라면 그의 다리는 그 자리에서 잘려나갔을 것입니다. 밀렵꾼들은 흑호의 옛 동굴을 발견하고 그곳으로 돌아올 것이라 예상하여 덫을 놓은 것이었습니다. 소름 끼치는 교활함이었습니다. 백구는 분노보다 더 큰 공포를 느꼈습니다. 인간들은 단순히 덫을 놓는 것을 넘어 동물의 습성과 기억까지 이용하여 사냥하고 있었습니다. 흑호의 지혜, 즉 위험한 냄새를 감지하고 낯선 흔적을 경계하라는 가르침이 아니었다면 그는 이미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백구는 흑호의 무덤이 있는 곳을 향해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죽어서도 자신을 지켜준 어미에게 보내는 무언의 감사였습니다. 백구는 밀렵꾼들에게 작은 복수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덫 주변에 머물며 다른 동물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경고의 의미로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리고는 일부러 주변에 자신의 배설물을 남겨 덫의 위치를 다른 동물들에게 알렸습니다. 이는 늑대나 코요테 같은 사회적 동물이 동료에게 위험을 알릴 때 사용하는 방식과 유사합니다. 비록 혼자였지만 백구는 산의 다른 생명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만의 방식으로 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며칠 후 백구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자식을 잃고 슬픔에 잠겨있던 상군이 밀렵꾼들이 설치한 덫들을 찾아다니며 앞발로 부수고 있었습니다. 그는 덫의 위치를 어떻게 알았는지 정확하게 찾아내어 강력한 힘으로 망가뜨렸습니다. 어떤 덫은 땅 속에서 파내어 절벽 아래로 던져버렸고 나무에 설치된 올가미는 이빨로 끊어버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산의 군주로서의 위엄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을 앗아간 인간에 대한 복수심과 남은 숲의 생명들을 지키려는 아버지의 분노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백구와 상우는 처음으로 공동의 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서로를 경계했지만 이제는 서로의 존재를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협력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백구가 예민한 후각과 청각으로 먼저 덫을 발견하면 그 주변의 흔적을 남겨 상군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면 상군이 나타나 그 덫을 파괴했습니다. 흑호를 죽인 원수와 흑호의 아들이 흑호를 죽음으로 몰고 갔을지도 모르는 인간의 위협에 맞서 함께 싸우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밀렵꾼들은 자신들이 놓은 덫이 계속해서 파괴되자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보통 동물의 짓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목표를 수정했습니다. 흑표범과 함께 이 영리하고 힘센 호랑이까지 잡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들의 탐욕은 끝이 없었고 이제 산의 두 영웅 백구와 상군 모두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밀렵꾼들은 더욱 강력하고 정교한 함정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피할 수 있는 수준의 덫이 아니었습니다. 산 전체를 옥죄어오는 거대한 포위망이었습니다. 흑호의 지혜 덕분에 죽음의 덫을 피하는 데 성공했지만 백구는 깨달았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언젠가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는 것을 밀렵꾼들의 존재 자체가 사라지지 않는 한 이 산은 결코 안전해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장 큰 목표는 바로 자신과 같은 특별한 존재, 혹은 상훈과 같은 강력한 존재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백구는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이 위험한 산에 남아 끝까지 싸울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길을 찾아 떠나야 할 것인가? 운명은 그를 또다시 갈림길 위에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밀렵꾼들의 포위망은 날이 갈수록 좁혀왔습니다. 그들은 이제 단순히 덫에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총을 든 사냥개들을 풀어 산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숲은 더 이상 은신처가 될 수 없었습니다. 사냥개들의 짖는 소리와 총성은 평화롭던 산의 정적을 깨뜨리고 공포를 확산시켰습니다. 백구는 끊임없이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그의 하얀 털은 흙과 상처로 얼룩졌고 날카롭던 눈빛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냥개들에게 쫓겨 절벽 끝까지 몰리게 되었습니다. 아래는 아찔한 낭떠러지였고 뒤에서는 굶주린 사냥개들이 으르렁거리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진퇴양난의 위기, 바로 그 순간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나 사냥개들을 덮쳤습니다. 상온이었습니다. 상온은 분노의 포효와 함께 사냥개 무리를 무자비하게 공격했습니다. 사냥개들은 산의 군주의 압도적인 힘 앞에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나갔고 살아남은 몇 마리는 꼬리를 내리고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상우는 백구를 구해준 것이었습니다. 백구는 잠시 어리둥절했지만 이내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상우는 밀렵꾼들의 개들을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적으로 간주하고 공격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백구를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영역과 분노를 위해 싸운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백구의 목숨을 구해준 셈이 되었습니다. 상우는 헐떡이는 백구를 잠시 내려다보더니 아무 말 없이 다시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기묘한 동맹은 그렇게 또 한 번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백구에게 깊은 고민을 안겨주었습니다. 오늘은 상훈 덕분에 살아남았지만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상훈 역시 언젠가는 밀렵꾼의 총에 쓰러질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이 산에 남아있는 한 죽음의 위협은 결코 끝나지 않을 터였습니다. 그때 백구의 머릿속에 오래전 멀리서 지켜보았던 인간 마을의 풍경이 떠올랐습니다. 노인의 따뜻한 손길, 안전한 집, 배고픔 걱정 없이 평화롭게 살아가던 늙은 진돗개의 모습. 흑호는 항상 인간을 경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밀렵꾼들의 잔인함을 직접 목격한 백구 역시 그 가르침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인간이 밀렵꾼들처럼 잔인하고 탐욕스러운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그 노인처럼 생명을 존중하고 동물과 교감하는 인간도 존재할지 모릅니다. 백구는 다시 한번 정체성의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흑호의 아들로서 이 산에 남아 복수를 위해 싸우다 죽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진돗개의 본성을 따라 위험을 감수하고 인간의 세상으로 내려가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찾는 것이 옳은가? 이 고민은 흑표범과 같은 야생 동물들이 서식지 파괴와 인간과의 충돌로 인해 겪는 딜레마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 인간의 영역에 접근하면 위험에 처하고 원래의 서식지에 머물자니 먹이가 부족하고 위협이 도사리는 상황, 백구는 한 마리의 개로서 그리고 한 마리의 야생동물로서 이 거대한 문제를 온몸으로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칠 밤낮으로 고민하던 백구는 마침내 슬픈 결심을 내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 산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흑호의 복수를 다짐했지만 살아남지 못한다면 복수도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흑호가 마지막 순간에 자신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던졌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흑호가 진정으로 바랐던 것은 복수가 아니라 자신이 어떻게든 살아남는 것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아남아서 흑호가 가르쳐준 모든 것을 기억하고 흑호의 목까지 살아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복수일지도 몰랐습니다. 그는
흑호를 떠나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음속에서 그리고 자신을 키워준 이 산을 떠나 미지의 세계인 인간의 곁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은 흑호에 대한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흑호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한 가장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 흑호가 아닌 인간의 곁으로 자신을 보내야 한다는, 흑호가 살아있었다면 내렸을지도 모를 바로 그 슬픈 결정을 이제 백구 스스로가 내린 것입니다. 결심을 굳힌 백구는 마지막으로 흑호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무덤 앞에 오랫동안 엎드려 있었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결정을 용서해달라고 비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참 후 자리에서 일어난 백구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이제 깊은 산속이 아닌 인간의 마을이 있는 산 아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갈림길 위에서 백구는 마침내 자신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과연 평화와 안전으로 이어지는 길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일까요? 야생을 등진 백구의 앞날에는 예측할 수 없는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산 아래로 향하는 백구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태어나고 자란 숲의 익숙한 냄새, 흑호의 추억이 깃든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나는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마을의 불빛이 가까워질수록 심장은 기대와 두려움으로 복잡하게 뛰었습니다. 그는 며칠 전 보았던 노인과 늙은 진돗개가 사는 집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이라면 어쩌면 자신을 받아줄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백구가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 그의 예민한 귀에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냥개들의 짖는 소리, 그리고 사람들의 다급한 외침이었습니다. 밀렵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밤을 틈타 무언가 큰 사냥감을 쫓고 있는 듯 했습니다. 백구는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숲의 경계에 있는 덤불 속에 몸을 웅크리고 상황을 살폈습니다. 잠시 후 그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밀렵꾼들에게 쫓기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상훈이었습니다. 상훈은 옆구리에 총상을 입은 듯 절뚝거리며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뒤를 여러 마리의 사냥개와 총을 든 밀렵꾼들이 바짝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상훈은 필사적으로 도망쳤지만 깊은 상처 때문에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막다른 길에 몰리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마을의 민가들이었고 뒤에서는 죽음의 추격자들이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백구는 갈등했습니다. 저자는 흑호를 죽인 원수, 이대로 밀렵꾼들의 손에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자신을 사냥개들로부터 구해준 것도 상훈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 모습은 자식을 잃고 울부짖던 아버지의 모습. 밀렵꾼이라는 공동의 적에게 고통받는 산의 또 다른 피해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흑호를 향한 복수심과 상훈에 대한 기묘한 동질감 사이에서 백구의 마음은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바로 그때 상훈이 도망치다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가 향하는 곳은 백구가 숨어있는 덤불 쪽이었습니다. 상훈은 백구를 발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필사적으로 도망칠 곳을 찾다가 우연히 그쪽으로 향한 것이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상훈과 함께 자신까지 발각될 위기였습니다. 백구는 이제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이 자리를 피해 조용히 마을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위험을 무릅쓰고 원수를 도울 것인가? 그 짧은 순간 백구의 뇌리에 흑호의 마지막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상훈에게 목을 물린 채 자신을 보며 도망쳐라고 말하던 그 간절한 눈빛. 흑호는 자신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버렸습니다. 지금 눈앞의 상황은 그때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희생하지 않으면 둘 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 백구는 결심했습니다. 흑호가 자신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자신이 누군가를 위해 희생할 차례라고 백구는 덤불 속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쫓아오는 밀렵꾼들과 상운의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새하얀 개의 밀렵꾼들과 사냥개들은 잠시 주춤했습니다. 백구는 그들을 향해 이빨을 드러내고 미친 듯이 짖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위협의 짖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주의를 자신에게 끌기 위한 계산된 행동이었습니다. 저건 뭐야? 웬 개가 나타났어? 상관없어. 비켜, 이놈아. 밀렵꾼 하나가 백구를 향해 총을 겨눴습니다. 그 순간 백구는 그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상운이 도망친 방향과 정반대 방향, 즉 마을의 더 깊숙한 곳으로 전력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냥개들은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목표물을 쫓아 백구의 뒤를 따랐습니다. 밀렵꾼들 역시 다 잡은 호랑이를 놓칠 수는 없었지만 마을 안에서 소란을 피우는 저 흰 개를 먼저 처리해야겠다고 판단하고 백구를 쫓았습니다. 백구는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총성과 사냥개들의 거친 숨소리가 공포스러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목숨을 미끼로 던져 상운에게 도망칠 시간을 벌어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흑호의 원수에게 베푸는 백구만의 마지막 자비이자 흑획에 배운 희생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그만의 방식이었습니다. 흑호를 죽인 원수를 흑호와 똑같은 방식으로 살려주고 있는 이 아이러니한 운명. 마을 골목을 정신없이 달리던 백구의 앞다리에 극심한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밀렵꾼이 쏜 총알이 다리를 스친 것이었습니다. 비틀거리며 쓰러진 백구의 주위로 사냥개들이 순식간에 몰려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라고 생각한 순간 꼼짝 마! 경찰이다! 하는 외침과 함께 마을 사람들이 횃불과 몽둥이를 들고 몰려 나왔습니다. 백구의 소란에 잠에서 깬 마을 사람들이 밀렵꾼들을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밀렵꾼들은 당황하여 어둠 속으로 흩어져 도망쳤습니다. 사냥개들도 흩어지고 소란이 잦아든 후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백구에게 한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바로 백구가 멀리서 지켜보았던 늙은 진돗개를 키우던 그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은 상처 입은 백구를 안타까운 눈으로 내려다보며 조심스럽게 상처를 살폈습니다. 백구는 고통 속에서 희미해지는 의식을 붙잡고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낯설지만 따뜻한 손길, 그토록 동경하고 두려워했던 인간 세상과의 첫 만남은 그렇게 피와 고통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백구가 원했던 새로운 삶의 시작일까요? 흑호의 마지막 포효처럼 백구의 용기 있는 외침은 자신의 운명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노인의 손길은 따뜻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 피를 흘리는 백구를 감쌌고 다른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백구를 자신의 집으로 옮겼습니다. 백구는 고통과 탈진으로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였지만 자신을 둘러싼 공기가 더 이상 차갑고 위협적이지 않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낯선 냄새와 소리들 속에서 아주 희미하게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흑호의 품과는 다른 종류의 문명화된 따스함이었습니다. 노인은 밤새 백구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는 수의사를 부를 수 없는 깊은 밤이었기에 자신이 아는 민간요법으로 정성껏 백구를 간호했습니다. 깨끗한 천으로 상처를 닦고 약초를 찧어 발라주었습니다. 백구는 낯선 사람의 손길에 몇 번 몸을 움찔거렸지만 노인의 행동에는 어떠한 위협도 담겨있지 않았기에 이내 잠잠해졌습니다. 노인의 늙은 진돗개 황구 역시 처음에는 침입자를 경계하는 듯 으르렁거렸지만 이내 주인의 뜻을 알아차리고 멀찍이서 조용히 백구를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백구는 낯선 천장 아래서 눈을 떴습니다.
다리의 상처는 여전히 욱신거렸지만 어젯밤의 극심한 고통보다는 한결 나아져 있었습니다. 몸에는 깨끗한 붕대가 감겨 있었고 곁에는 맑은 물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기죽이 놓여 있었습니다. 백구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허기를 느꼈습니다. 조심스럽게 죽을 핥아보았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생전 처음 맛보는 음식이었습니다. 생고기와는 다른 정성이 담긴 맛이었습니다. 노인은 백구가 깨어난 것을 보고 조용히 다가와 앉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백구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고생 많았다. 이놈아, 이제 괜찮다. 나직한 목소리에는 깊은 연민과 따스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백구는 처음 느껴보는 다정한 인간의 손길에 잠시 몸을 굳혔지만 이내 긴장을 풀었습니다. 이 인간은 자신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백구는 그렇게 노인의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백구에게 백호바이후라는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하얀 털을 가졌지만 호랑이처럼 용맹하게 마을을 지켰다는 의미였습니다. 백호는 처음 며칠간은 경계를 풀지 않았지만 노인의 꾸준한 보살핌과 황구의 묵묵한 친절 속에서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굶주림과 추위에 떨지 않아도 되었고 밀렵꾼의 덫을 피해 숨어 다닐 필요도 없었습니다. 잠을 잘 때는 악몽 대신 따뜻한 아랫목의 온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호는 야생의 기억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가끔 밤이 되면 그는 창밖의 어두운 산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자신의 어미, 흑호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흑호의 가르침은 그의 뼈와 살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직계들처럼 마냥 사람에게 아양을 떨거나 응석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항상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고 노인에게는 충성을 다했지만 그 외의 사람들에게는 냉담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야생의 고독과 긍지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런 백호의 특별함을 이해하고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는 백호를 억지로 길들이려 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때로는 함께 산책하며 백호가 그리워하는 산의 냄새를 맡게 해주었습니다. 백호는 인간 세상에 적응해 가면서도 자신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개였지만 그의 영혼은 표범이었습니다. 진돗개의 충성심과 흑표범의 독립심이 공존하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어느 날 노인과 함께 산책하던 백호는 숲의 입구에서 한 동물의 시체를 발견했습니다. 늙고 거대한 호랑이 상운이었습니다. 그의 몸에는 여러 발의 총상이 있었고 그는 결국 밀렵꾼들의 손에 최후를 맞이한 것이었습니다. 백호는 복잡한 심경으로 상군의 시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원수였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서로를 도왔던 기묘한 동맹, 그의 죽음으로 흑호와 자신을 둘러싼 질긴 인연의 고리가 마침내 끊어졌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제 이 산에는 과거를 기억하는 이가 자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인간에게 구조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백호, 그의 마음속에는 자신을 길러준 검은 어미, 흑호의 가르침과 마지막 순간 자신을 희생하여 구원해준 기억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노인의 곁에서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겠지만 그의 영혼은 언제나 흑호가 잠든 저 깊은 산을 향해 있을 것입니다. 종을 뛰어넘은 위대한 사랑은 한 생명을 구원했고 그 생명은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새로운 세상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 기억을 지키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백호는 안전한 곳에서 새로운 주인을 만나 행복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렇게 간단하게 행복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마을에 퍼지기 시작한 낯선 전염병의 소문, 그리고
백호의 특별한 혈통을 노리는 또 다른 검은 세력의 등장은 이제 막 평화를 찾은 백호의 삶에 다시 한번 거대한 폭풍을 몰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백호는 이 새로운 위협으로부터 자신과 소중한 것들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생명이 다른 종의 어미를 만나 역경을 극복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폭풍 속에서 가족을 잃은 작은 진돗개가 산의 군주인 흑표범에게 입양되어 야생의 법칙을 배우고 수많은 위협 속에서 살아남습니다. 흑호의 희생과 자신의 용기로 위기를 극복한 백구는 결국 인간 세상으로 내려와 새로운 삶을 시작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자신을 길러준 흑회에 대한 사랑과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종을 뛰어넘는 이들의 숭고한 사랑과 희생은 우리에게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들의 이야기가 오랫동안 깊은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위협과 함께 백호의 또 다른 운명이 시작됨을 암시하며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자아냅니다.